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ulti-Object Navigation in Real Environment Using Hybrid Policy라는 이크라 202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분들은 네이버 랩스 유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이랑 뭐 그 슬램 같은 걸 연구하시는 분들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관련돼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나오는 논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학습을 쓰다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구현한 학습한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많이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그 심투리얼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빛이나 색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심투리얼 갭을 많이 줄여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한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이라고 여기서 베이스로 두고 있는 내비게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타겟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그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작년 12PR에서 진행했던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 챌린지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서는 그 실린더 형태의 색상이 다른 오브젝트 5개를 순서대로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아예 형태가 다른 5개의 물체를 순서대로 찾는 것을 목표로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색상이 다른 실린더 3개를 순차적으로 내비게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G1, G2, G3를 했을 때 이제 각각을 순서대로 내비게이션을 해서 이렇게 탐색이 성공을 했을 때 이제 found라는 액션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구조인데, 좀 보기가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은 이제 아우터 루프랑 이너 루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터 루프랑 이너 루프를 가지고 계층적 구조로 모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터 루프에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건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찾아야 하는 타겟 오브젝트가 현재 상태에서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 지금까지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관측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웨이포인트, 즉 경유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겟 오브젝트가 관측되는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익스플로레이션 동작을 중지를 하고 이제 웨이포인트를 관측한 타겟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해당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너 루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아우터 루프에서 제공했던 웨이포인트 좌표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웨이포인트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동작을 수행하는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고 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비게이션의 과정에서 사용한 RGBD 데이터나 라이더 데이터, 그리고 인직한 타겟 오브젝트의 라벨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버드아이 뷰 형태로 만든 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 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버드아이 뷰 형태로 에고 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RGBD 데이터나 RGBD 데이터에서 획득하는 빛이나 색상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심트리얼 갭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논문이 시뮬레이터랑 그 실제 환경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에고맵의 생성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 웨이포인트를 선택하는 동작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그 추가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고맵을 그 맨 처음에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 데이터만 그 에고맵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기존에 탐색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다시 탐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앞서 획득했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LSTM 알고리즘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아웃풋으로 나온 맵에다가 그 처음 그 인풋으로 넣은 에고 맵을 마스크 형태로 사용을 해서 그 이 마스크 영역 외의 영역이 이 탐색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영역 내부의 그 웨이 포인트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수정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강화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강화학습을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그 모상함수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ET는 그 에피소드에서의 T스텝에서 그 탐색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E라고 하는 저 변수는 그 한 스텝 동안 그 새로 탐색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알파는 그냥 0.01로 고정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그 새로 탐색한 영역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다른 모델을 쓰지 않고 클래식한 방법으로 그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단 경로를 구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현재 그 경로를 처음 구하는 상태에서 그, 그 최단 경로를 구했지만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새로 인식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내비게이션 방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에고 맵에 반응할 수 있는 플래너 D 스타라는 걸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D 스타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적으로 인식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동적으로 최단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강화학습을 통한 웨이 포인트 획득이나 뭐 그런 것은 전부 다 아우터 루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너 루프에서 진행하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그 아예 보상 함수 그 리워드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동작이 실패를 하면 학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설정한 웨이 포인트를 그 0.3m 단위로 그 0.3m 단위 시퀀스 단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목적지에 해당하는 웨이포인트에 도착을 하거나 그 총 5개의 그 시퀀스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보상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까지고, 그 추가적으로 그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을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 전부 다 학습 과정에서 그 개발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 그 동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는 그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환경에서의 그 정확도를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환경을 모두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하빗 시뮬레이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는 그 로코봇에 있는 듀봇이라는 로봇을 사용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군으로 사용한 모델은 그 프로젝트 뉴럴 맵이라는 그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작성한 최신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뉴럴 맵에 그 AUX라는 로스를 추가를 해서 그 현재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거리와 방향까지 예측하는 추가적인 모델도 함께 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 일단 그 가로축은 그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그 에이전트의 셋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로 사용했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셋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제 환경에서의 로코봇 셋업을 시뮬레이션에서 구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로쪽의 경우는 위쪽은 그 MP3D 데이터셋이라는 3D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아래쪽은 실제 나중에 리얼 월드에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환경을 그 3D 스캐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실제 환경이나 실제 로봇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그 앞서 그 성능이 높았던 그 프로젝트 뉴럴 맵에다가 그 새로운 로스를 추가한 모델도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이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정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플로레이션 성능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액티브 뉴럴 그 슬램이라는 그것도 최신 논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익스플로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축은 반복한 그 현재 에피소드에서 반복한 루프의 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동그라미를 친 게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인데 그 모델인데, 그 6개의 비교군 중에서 일단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성능적인 그 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방식의 경우는 그 깁슨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MP3D 그 데이터셋은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실제 테스트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아까 말했던 비교군 중 하나인 ANS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학습에 사용한 깁슨 모델에서는 성능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MP3D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 15%의 성능 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량적인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모칸을 치고 있는 게 익스플로레이션 과정에서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고 그 익스플로레이션 과정에서도 그 목표로 한 타겟 오브젝트가 발견이 되면 그 빠르게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그 동작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해당 그 모델을 통해서 그 심투리얼 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엔드 투 엔드 모델보다 더 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멀티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그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처음 진행한 사례라고 설명을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